또 함께 하겠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만은, 또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 책, 정말 말 그대로 저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또 월요일의 책갈피 함께 하겠습니다.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지식창업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식 창업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일단 창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식당이나 카페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창업을 알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지식창업자는 지식과 정보를 자본으로 창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창업 미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32개 지식창업팀의 사례를 통해 그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한 책입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직업에서 필요한 지식,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지식, 심지어는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게임, 요리, 장난감, 글쓰기마저도 창업의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의 아이디어의 가치를 더할 커뮤니케이션 전략, 프로모션 전략, 브랜드 전략, IT 전략, 기업가 정신 등에 이르기까지 지식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식 창업. 좀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개념이 어떤 겁니까? 자, 우리는 이미 지식 창업을 한 사람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크버그 같은 사람들이죠. 책 속에선 그 외에도 웨딩 업계에 몸담아서 경험을 활용한 웨딩 데코레이션 CEO로 성공한 로엔 샌버그, 그저 취미로만 즐겼던 저글링을 사업화에 성공한 짐 넬슨, 자폐아 자녀를 두었던 엄마의 경험을 살려 베이비 아인슈타인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성공한 줄리 에이너 클락 등 수많은 이들이 모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연결해서 성공한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사례를 들겠습니다만 주는 이제 외국이에요. 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사례 같은 거 없습니까? 동영상 사이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유로 시작하는 거. 거기에 메이크업 방법이나 화장품 리뷰를 달아주거나 게임을 대신해주는 개인 방송 호스트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도서관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도서관이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예. 유튜브를 안 하셔서 그러신데 방송 호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독자 수가 90만 명이고요. 조회수가 2억 건을 돌파했고 매달 3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엄청나죠? 근데 대단한 입담이고 저도 게임을 하다가 막히면 이분 걸 보고 다시 플레이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제 아들이 7살이에요. 음, 그래서 장난감 사이트를 갖다 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항상 들어가요. 음. 여기 케빈과 캐리라는 남매가 하는 유아용 장난감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회원수가 엄청나요. 아니, 그냥 아이들 둘이서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건가요? 예. 그 뭐 이렇게 근데 대단한 거죠? 성인 남녀예요, 둘 다. 남매인데, 혼자 예. 나와가지고, 예. 뽀로로하고, 예. 크롱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근데 이게 회원수가 몇백만 명인 거예요. 뭐가 대단한 거죠? 어른이 그러니까, 둘이서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건데. 근데 어른이 보는 게 아니죠. 애기들이 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보면은 애들 그냥 스마트폰 주잖아요. 예, 그럼 예. 애들은 뭘 찾아보겠어요? 예, 예. 장난감을 보는 근데 거죠. 어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근데 그 특별한 또 매력이 있긴 있나 보죠. 예. 근데 애들은 그거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남매가 어디서 스폰을 받느냐. 음, 물론 그 사이트에서 봤지만 장난감 회사에 또 엄청난 스폰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네요. 우리 예. 거 써달라. 우리 이렇게 그거 가지고 놀아달라. 예.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제 뭐 다른 화제로 가기 전에. 예. 글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케빈하고 캐리어? 남매요? 예.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한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니까 예. 20살 넘었고요. 예. 근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성인인데 예.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이걸 또 방송한다. 참 처음에는 예. 주위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니 왜 이런 걸 미쳤냐고 아니 그랬겠죠. 정말 한심하게 봤을 텐데요. 근데 그게 의외로 대박이 난 거예요. 음, 또 외국에서는 7살짜리 이런 유튜브 스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만 원씩 버는 애들들이.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만 조금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거고요. 예. 또 화장품 있잖아요. 예, 예. 화장법이 또 이제 기가 막힙니다. 어허. 폰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음. 이 친구도 역시 20대입니다.
근데 걸그룹 화장품서부터 화장품을 연령별로 고르는 방법서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 화장법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세계에선 슈퍼스타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이제 자신의 컨텐츠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소프트보다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정말 이 어떤 이 방송국이라 치면은 정말 엄청난 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이 내용만 충실하면 얼마든지 일반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맞습니다. 알리는 게 이제 힘든 겁니다만은 예. 이게 그런 면에서 좀 지식 창업에 대한 또 새로운 좀 메커니즘을 또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지식 창업을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 지식 창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필수적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음, 20, 30대는 취업 자체가 어렵죠. 네, 40, 50대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거기다 60대 은퇴를 한 후에도 100세 시대잖아요. 네. 30에서 40년을 놀아야 되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창업을 필수로 준비해야만 되는 세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기존의 카페나 음식점이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3년 생존율이 5%, 거의 95%가 문을 닫습니다. 그 100개 중에 95개가 이제 물 닫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네. 실질적인 통계예요. 지나가면서 보시면서도 아시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면 망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살아남았어요. 네. 그래도 이게 자기 좋은 일이 안 돼요. 음, 건물주 좋은 일이 됩니다. 건물주한테 그 이익을 다 갖다 바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그냥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회전율과 생산율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팔아야 되고 거기 테이블이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물건을 팔기만 하는 소매업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마트나 초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물류를 독점했기 때문에 시장 접근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세 번째 지식 창업이 나오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2015년을 빛낸 스타트업 100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온라인과 모바일에 기반한 지식 기반 서비스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고난도 기술을 연구한 IoT, 헬스케어, 로봇, 웨어러블 등은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실제 성공한 지식 창업의 대부분이 일상 속에서 화장품, 장난감처럼 아주 쉬운 소재로 시작한 창업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일반 창업보다도 지식 창업이 왜 좀 더 그 중요성이 커지느냐, 이제 공감이 갑니다만은. 그렇다면은, 효과적으로 또 어떻게 지식 창업이 가능할까? 이제 또 방법론의 문제가 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어떻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걸 미국의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먼저 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짐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2001년에 처음 저글링 관련 기술과 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식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검토하던 중에 자신의 취미 활동인 저글링을 생각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글링을 잘하는 게 무슨 지식일까? 그래요. 사업 예. 모델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업 모델로 만들 수 있죠? 저도 근데 상상이 안 가죠. 예. 근데 자기가 근데 저글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아 나처럼 저글링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와 저글링을 쉽게 배워도 도와줄 수 있는 기구를 추천하는 거로 사이트를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자신의 취미 생활에 경험했던 부분과 저글링을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 등을 가지고 통해 가지고 묶어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처음 사이트를 오픈했을 때 월 방문자 수가 50에서 60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사람을 불러 모은 거죠. 6개월이 지나자 방문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저글링 관련 상품을 모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글링 사이트가 됐죠. 음, 이처럼 우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자신이 정말로 깊게 알고 있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구체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웹사이트 및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서 계속 확보를 하는 거예요, 회원을. 확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르쳐 주면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전문가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강의와 책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는 형태로 하면은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분명히 또 이제 한계, 또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예.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식 창업의 경우 창업 자체가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많습니다만 단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제품이나 물건의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연예인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 사생활 보호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펀딩을 받아야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투자를 받다 보면은 사기가 많이 연루가 되는 거죠, 또. 또 다른 문제점은 비슷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 성공했으면 우리 동네 국수집 성공하면 옆에 더 큰 국수집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장난까지 성공하면은 옆에서 더 대단한 장난감을 갖고 원조 논쟁도 붙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는 많지만 다른 그 창업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브레스의 타격이 너무 큰 반면에 이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만 갖고 하기 때문에 충격이 적고 성공 확률은 크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자, 만약에 그 작가 본인이 지식 창업을 하고 싶다. 좀 어떤 분야로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가진 능력과 경험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선은 서점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책을 오랫동안 소개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쓰고 발표하는 능력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책 소개를 통해 가지고 강의하고 책을 쓰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쓴 책을 보고 멀리서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책을 어떻게 써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책을 갖다가 쓰는 법, 읽는 법, 쓰는 법까지를 한번 강의로 만들어서 그걸 회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다시 묶어가지고 책하고 강의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원주에 있는 지금 그 창업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졸업하면서 창업의 물류에 관련된 전문 컨설턴트로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두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책들을 함께 할까요? 다음 주에는 감각의 제국이라는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각의 제국이요? 예. 이거 일본의 야한 영화. 예로 소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온 감각과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책인데요. 예. 너무 잘 돼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감각의 제국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부터 네. 그 영화 아니냐? 그렇죠. 하고 논란을 준비하고 한 일부러 거죠.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재환 작가였습니다.